테슬라 소식입니다.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이버트럭 실패 가능성 인정.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15일 트위터를 통한 팬들과의 교류에서 테슬라에서 곧 출시될 사이버트럭이 실패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의 생산 디자인을 쇼카와거의 동일한 거대한 금속 사다리꼴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이버트럭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사이버트럭은 다른 어떤 것과도 너무 달라서 실패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실패와 상관없다. 남들이 싫어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 다른 것들과 달리 사이버트럭은 미래에서 온 외계인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이버트럭의 2019년 출시 행사는 이례적인 디자인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행사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 디자인 책임자 프란츠 폰 홀제하우젠에게 차 유리창을 깨달라고 요청했고, 홀제하우젠은 유리창에 금속 공을 던져 깨뜨려 머스크를 놀라게 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테슬라가 언제 사이버트럭을 배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쏟아졌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선보인 지 일주일 만에 25만 대의 예약 건수를 돌파했다고 자랑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9월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주문을 너무 많이 받아 집계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사전 주문이 50만 건을 크게 넘었다며 더 이상 세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 업체들이 포드 F-150 라이트닝이나 GMC 허머, EV와 같은 배터리 구동 전기 트럭을 선보이기 전이었다. 머스크는 또 테슬라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이버트럭에 도어 핸들을 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테슬라가 사륜 조향 시스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팬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결국 사이버트럭은 쇼카와거의 똑같은 디자인을 유지했다. 약간의 조정만 더하면 더욱 나아질 것이다. 도어 핸들이 없다. 자동차가 운전자를 인식하고 스스로 문을 연다. 사륜 구동은 민첩한 핸들링과 좁은 회전에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사륜 구동이 구현된다면 사이버트럭은 GMC 허머 EV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된다. 테슬라는 1분기 투자 설명회에서 사이버트럭에 대해 아직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7월 26일에 진행 상황 업데이트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애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샤오미에 밀려. 애플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에게 밀려 3위로 떨어졌다. 15일 시장 조사 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규모는 백신 접종 확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제조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9%로 선두를 지켰다. 이어 샤오미가 17%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1위 삼성전자와 불과 2%포인트 차다. 애플은 14%로 3위로 밀려났다. 이어 중국 오포, 비보가 각각 점유율 10%를 차지하며 4, 5위에 올랐다. 특히 샤오미의 성장률은 무려 8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애플의 성장폭이 1%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전자는 1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벤 스탠턴 캐널리스 리서치 매니저는 샤오미의 해외 사업이 광폭 성장하고 있다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300%, 아프리카에서 150%, 서유럽에서 50% 이상 출하량이 증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로 등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보급형 저가 제품 중심인 샤오미는 삼성전자, 애플에 비해 평균 판매 단가가 확연히 낮다. 삼성전자보다는 40%, 애플보다는 75%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스탠턴 매니저는 올해 샤오미의 최우선 과제는 미 11 울트라와 같은 하이엔드 기기의 판매를 늘리는 것이라면서도 보급형 중심의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경쟁사 오포, 비보 역시 샤오미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널리스는 아직 2분기 스마트폰 출하 규모 확정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4,700만 대로 집계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클라우드 PC 서비스 윈도우 365 공개. 마이크로소프트는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연례 파트너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파이어 2021에서 윈도우 365를 새롭게 공개했다. 윈도우 365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성능과 클라우드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인화된 클라우드 PC 서비스다. 따라서 PC뿐만 아니라 맥,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같은 비윈도우 장치에서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상 PC에 액세스할 수 있다. 기업 고객은 사용하는 데스크톱 수에 대해 매월 사용자당 비용을 지불하고 다양한 데스크톱에 대한 컴퓨팅 스토리지 및 메모리 공간이 포함된 특정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상 프로세스와 원격 협업으로 변화된 새로운 작업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분산된 환경에서 직원은 위치와 장치 전반에 걸쳐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보안 위협 역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리소스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선보이는 윈도우 365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설계 및 구축됐으며 디바이스가 아닌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보호 저장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클라우드를 통해 모든 디바이스에서 앱, 보고, 데이터, 설정 등을 스트리밍할 수 있으며 기기를 전환하더라도 로그인에 중단됐던 위치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윈도우 365는 OS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가져와 앱, 데이터 및 설정과 같은 전체 윈도우 경험을 개인 또는 회사 장치로 스트리밍한다. 특히 클라우드 성능과 장치의 기능을 모두 사용해 완전하고 개인화된 윈도우 경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PC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개인 컴퓨팅 범주를 구성한다. 윈도우 365를 통해 근무자는 조직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는 유연성과 보다 더 많은 옵션을 기대할 수 있다. IT 관리자 역시 새로운 직원이 충원될 때마다 새 하드웨어를 발급하거나 개인 장치를 보호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또 기업은 크리에이티브, 분석, 엔지니어링 또는 과학 역할의 전문 작업자가 더 큰 컴퓨팅 성능을 보유하고 필요한 중요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쉽게 보장할 수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윈도우 365를 통해 우리는 클라우드 PC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고 있다며 SaaS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가져온 것처럼 이제 OS를 클라우드로 가져와 장소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더 생산적이고 연결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365 서비스가 본격 서비스되는 8월 2일에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페이스북 위성 인터넷 인수. 스페이스X 출격. 아마존이 페이스북의 소형 위성 인터넷 개발 부문을 인수했다고 IT 전문 매체인 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소형 인공위성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부문을 아마존에 넘기며 완전히 손을 뗀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소유한 민간 우주개발 기업 블루 오리진은 3,236개의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겠다는 프로젝트 카이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존은 페이스북에서 관련 인력도 함께 영입했는데 주로 항공 시스템과 무선 네트워크 개발에 종사해온 광학기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명은 페이스북 위성 인터넷팀 책임자인 짐 베인스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 이미 아마존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방송통신 사업을 규제 감독하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지난 2018년 저궤도 위성을 발사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위성 인터넷 구축을 소규모 연구 개발 실험으로 부르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약속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15일 위성 인터넷 구축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이통사 기술 공급업체가 되는 것은 우리 계획에 없던 일이다. 우리는 위성 기술이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를 실현할 것임을 오랫동안 믿어왔다.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광통신과 무선 주파수 시스템 및 솔루션을 통해 위성 통신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의 설계와 테스트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동안 이 팀이 달성한 성과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아마존에서 개발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위성 인터넷 개발팀을 인수한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 저궤도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2029년을 목표로 총 3,236개 위성과 12개 지상 기지국을 연결하는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구축이 목표다. 발사할 인공위성 3,236개는 고도 590km, 고도 610km, 고도 630km의 새 위성 궤도로 나뉘어 각각 배치된다. 이를 통해 통신 지원으로 생기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발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성은 북위 56도에서 남위 56도까지를 커버하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아마존 측은 스코틀랜드 중심 부근에서 남미 최남단보다 더 남쪽, 전 인류의 95%가 거주하는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로젝트 카이퍼에는 5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쟁 서비스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크게 처진 상태다.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2027년을 목표로 스타링크 위성 총 12,000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해 인터넷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편안하게 인터넷 접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 스페이스X는 차례로 발사 위성 수를 늘리고 있다. 이미 1,5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했으며 1만 명 이상이 베타 테스트에 참여 중이다. IT 매체 아스테크니카는 아마존 인공위성의 첫 발사 타이밍은 빠르면 2023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FCC의 규칙에 따라 아마존은 2026년 7월 30일까지 총 1,618개의 위성을 발사해야 한다. 글로벌 하이테크 업체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속에 전 세계 곳곳이 더 넓고 더 빠르게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건당 최고 3,000원. 4차 대유행에 배송 단가 올린 쿠팡 플렉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일반인들이 배달원 역할을 하는 쿠팡 플렉스의 건당 배송 단가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무더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으로 최근 온라인 주문이 폭증해 배송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쿠팡은 쿠팡 플렉스의 건당 배송 단가를 한시적으로 최고 20에서 25%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배송 지급 단가가 건당 최고 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발표되면서 쿠팡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려는 주문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이번 단가 인상 상승분은 고객의 비용 증가 없이 회사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또한 단가 인상에 따라 쿠팡 플렉스 참가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쿠팡 플렉스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차량을 통해 쿠팡의 주문을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다. 업계에서는 하루에 1만 명가량의 쿠팡 플렉스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플렉스 단가를 올린 것은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폭증한 주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며 회사의 비용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플렉스 배송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